조선 왕자전. 인간 말종 왕자 삼총사 중 하나인 순하군 이보. 순하군 이보는 선조의 육남이자 광해군의 이복 동생으로 연쇄살인범 및 강간범인데, 선조의 아들들 중에 맏형 임해군, 다섯째 형 정원군과 더불어 인간 말종 왕자 삼총사로 악명 높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사람을 잡아다 폭행하고 살해하기를 즐겨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어도 할 말 없을 악행을 수도 없이 저질렀지만, 왕자라서 법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어 조선 왕실 최악의 사이코패스가 되었습니다. 모친의 신분이 미천했음에도 악행을 밥 먹듯 벌인 것을 보면 아버지의 편애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듯한데,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사이코패스가 보호를 받을 경우 어떻게 되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천만다행인 점은 왕이 되지는 못했다는 것으로, 계속된 악행의 선조도 나중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사실상의 종신형을 선고했고, 결국 천벌을 받았는지 28세의 나이로 요절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처벌은 가택연금이었지만 이것은 왕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으로 문 밖으로 일체 나가지 못하게 감금했으니 감옥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린 시절과 악행의 시작. 선조와 후궁 순빈 김씨 사이에서 태어난 순하군은 어린 시절부터 짐승처럼 상당히 잔혹한 성품의 소유자였는데, 경기도 수원부살인 사건을 두고 선조는 어려서부터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거나 죽였다고 회상했습니다. 선조실록 134권, 선조 34년 2월 10일 김해 세 번째 기사, 1601년 명만력 29년, 대신 및 비변사 당상과 일본 침입에 대한 방비책을 상의하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말하는 것은 미안하긴 하나 내가 만약 말하지 않으면 조정이 어떻게 알겠는가. 그의 성기는 극히 이상하여 어릴 때부터 천성적으로 잔인하였다. 이제 저곳에서 하는 일이 모두 사람을 때려 죽이는 짓으로 잔혹하기 그지없으니 더욱 괴롭기만 하다. 비록 주색잡기와 같은 것에 광패한 사람이라면 그래도 괜찮겠으나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 어릴 때부터 새나 짐승일지라도 반드시 잔인하게 상해시켜야 만족해야 했다. 대체로 이 또한 나 때문이니 조정 대신과 얼굴을 마주하고 말할 수가 없다 하였다. 현대의 연쇄살인범들도 항상 어렸을 적 동물학대가 빠지지 않는데, 16세기 순하군의 행동이 정확히 들어맞는 것으로 부친 선조가 이런 말을 할 정도면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13살 때이던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강원도에서 의병운동을 독려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강원도는 이미 함락되어 함경도로 가서 미리 파견되어 있던 형 임해군을 만나 함께 해령에 주둔했습니다. 그런데 병사를 모집할 생각은 안 하고 술타령이나 하고 왕자임을 내세워 함경 도민에게 행패를 부리자 불만이 많았던 국경인과 국세필 형제가 가토 기요마사와 내통해 임해군과 함께 일본군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오죽했으면 일본군도 이들의 막장 행각을 듣자 혀를 차며 국경인 형제와 함경도 백성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이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약 1년 넘게 포로 생활을 하다 임해군과 풀려났는데, 그 때문인지 막장 성격이 더 개막장이 되어 황해도 신계군에 머물 때는 주민들을 트집잡아 하루에 여러 명씩 형장을 때려 이이첨의 건의로 삭탈관직을 당했습니다. 전쟁 말기에는 여러 차례 살인을 저질렀는데 20살이 되기도 전에 확인된 피해자만 여러 명일 정도로 완벽한 연쇄살인마가 되는데, 1598년 원손 탄생 축하 대사 멸령으로 겨우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4달도 안 지난 1599년 3월 25일 또 사람을 때려 죽이는 사고를 치며 이후로는 매년 사람을 10명 가까이 죽이는 학살범이 되게 됩니다. 오죽하면 똑같은 신세인 임해군마저도 아우의 행실을 꾸중했는데, 순하군은 자기는 때리기만 하지만 형님은 집과 전답까지 빼앗지 않았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다고 합니다. 국력업간 사건. 쾌락살인마가 되었지만 아버지의 비호 아래 막 나가던 순하군은 마침내 궁궐에서 궁녀를 겁탈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데, 1600년 6월 27일 선조의 첫 중전인 의인왕후 박씨가 죽어 장례를 치르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7월 16일 순하군은 과거 의인왕후를 모시던 궁녀를 대낮에 의인왕후의 관이 모셔져 있던 빈전염 염악에서 강제로 붙잡아다 겁탈했는데, 선조도 이것만은 못 참아 순하군의 처벌을 지시했습니다. 선조실록 127권,
선조 33년 7월 16일 정사 첫 번째 기사 1600년 명 만력 28년 폐륜 행위를 한 순하군 이보를 치지하라는 비만기. 비만기로 일렀다. 순하군 이보가 어려서부터 성질이 괴팍하여 내 이미 그가 사람 노릇을 못할 줄 알아 마음속으로 항상 걱정하였는데 성장하자 그의 소행은 차마 형언할 수 없었다. 앞서 여러 차례에 걸쳐 살인을 하였으나 부자간의 정의로 아비가 자식을 위해 숨기며 은혜가 의리를 덮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나는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유사의 조처에 맡겨두고서 오직 마음을 태우고 부끄러워할 뿐이었다. 그 후 대사령으로 인하여 다행히 죽음을 면하였으나 패악한 행동은 더욱 기탄하는 바가 없었다. 오늘 빈전의 곁혐악에서 제 어미의 배비를 겁간하였으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내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하겠으나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치욕과 내 마음의 침통함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 자식을 둔 것은 곧 나의 죄로서 군하를 볼 면목이 없다. 다만 내가 차마 직접 정죄할 수 없으니 유사로 하여금 법에 의해 처단하게 하라. 조선시대에는 강간에 대한 처벌이 현재와 비교 불가할 정도로 훨씬 강력했는데 순하군은 정실로서 어머니의 관 앞에서 어머니를 모시던 사람에게 강간을 저지른 천하에 둘도 없는 불효자 짓을 한 것입니다. 이후 왕명에 따라 종부시에서 순하군의 처벌을 보고했는데 당시 법률에 따라 강간범인 순하군은 사형이었지만 사형시키기는 곤란했던지 화간의 예를 들어 형을 낮출 여지를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곤장 80대 이상의 유배형이었는데 보고를 받은 선조는 순하군을 한성에서 엄청 가까운 경기도 수원으로 유배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원으로의 귀향과 여전한 악행들. 이때부터 순하군은 완전히 미친놈으로 취급되어 수원부로 귀향을 가지만 그곳에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안 보이고 왕자임을 내세워 위세를 부려대 수원부사도 단속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형구를 마음대로 꺼내가 하인들에게 멋대로 형벌을 가하도록 해서 향리들이 죽을 지경으로 맞았으며 관리들도 순하군이 무서워서 도망쳐 행정 업무가 마비되고 심지어 부사마저 도망갔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를 보고받은 선조와 조정에서는 단순히 유매시켜 놓기만 하는 것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 결국 위리안치를 지시했지만 금부도사가 담장을 쌓을 때도 사람을 두들겨 패고 문을 집요하게 열고 나왔습니다. 권경우가 부사로 부임했는데 부임하는 날 순하군에게 먼저 인사를 하지 않고 출관을 했다고 말을 타고 달려와 기둥을 칼로 치면서 부사 몸에서는 피가 나오지 않는다더냐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봉지 하나를 전했는데 그 안에는 먹으로 사람 머리를 그려놓고 부사 권경우의 잘린 머리통이라고 써 있어 권경우는 겁에 질려 출근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결국 수원부사 자리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이후 수원부사는 다시 박의장으로 교체되었으나 그도 순하군을 감당이지 못했는데 집 국문을 봉쇄해버렸으나 담장을 헐고 밖을 맘껏 나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온갖 행패를 부렸습니다. 나물이 맛없고 채소가 신선하지 않다는 이유로 채소밭을 맡은 노비 임동의 숙모를 잡아다 직접 몽둥이로 20여 차례 두들겨 팼으며 쇠고기와 생선을 올리지 않는다고 창고지기 노비 어리손의 가옥을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초의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화공 정업수를 잡아다 40차례 직접 몽둥이로 두들겨 팼고 약주를 갖고 온 계집종 주질죄를 붙잡아 옷을 전부 벗겨 결박하고는 날이 셀 때까지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장석을씨 사건을 벌이는데 집에 질병이 돌아 맹인 윤화의 아내 맹무녀를 데려다 역신을 쫓는 굿을 하던 군사 장석을씨를 잡아가 한 차례 형문을 한 뒤에 밤새도록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맹무녀를 폭행하고는 그녀의 위아래 치아를 1개씩, 장석을씨의 위아래 치아를 9개씩 쇠뭉치로 때려 깨부수고 집게로 잡아 빼버렸던 것으로 무녀는 궁 안에서 얼마 못 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석을씨는 이튿날 풀려났지만 워낙 죽을 정도의 상처를 입어 곧 사망했다는데 결국 수원 사람들이 순하군을 피해 앞다투어 고을에서 도망쳐 수원이 망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수원에 있는 사또들이 모두 도망가자 백성들도 따라서 도망갔을 정도였는데 이에 선조는 어쩔 수 없이 순하군을 다시 한양으로 불러들여 같은 연금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담을 허물고 나가 사람을 붙잡아다 곤장을 치는 등 망나니 짓을 멈추지 않았는데 결국 사원부를 비롯해 순하군을 잡아 죽이라는 상소가 빗발쳤으나 선조는 계속 두둔하며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하군이 계속 폭력을 일삼는다는 보고를 계속 받자 도저히 손을 쓸 수 없게 된 선조는
결국 순화군을 패하고 서인으로 강등시키고 도성으로 압송했지만 선조의 배려로 왕족 대우는 받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화군은 이를 악용해 훈련도감 소속의 포수와 무례배를 모아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그들을 몰아 사람을 붙잡아 두들겨 패고 죽이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선조실록 174권, 선조 37년 5월 25일 을의 6번째 기사, 1604년명 만력 32년, 순화군 이보가 사람을 죽이다. 순화군 리가 사람을 죽였다. 순화군 이보가 위리에서 벗어난 뒤부터 더욱 흉악한 짓을 마구하여 거리를 드나들면서 사람을 만나면 번번이 죽였었는데 이날에도 두 여인을 죽여 참혹한 도끼를 뿌린 것이 극도에 달하였으므로 조야가 진동하여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이때 임금은 바야흐로 왕자들을 비호하기만 하여 감히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만 중한 배척을 가하였으므로 대관도 감히 논계하지 못하고 재상들도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 순화군의 악행이 너무 심각해 대신들은 제발 순화군의 처벌을 허락해달라고 필사적으로 간청했지만 선조는 그마저도 절대 윤호하지 않는다로 일관해 사관도 순화군의 악행과 함께 선조의 책임 회피를 비판했습니다. 결국 선조도 계속된 아들의 범죄를 더는 참아줄 수 없어 금군 무사들을 보내 순화군을 붙잡아 단단히 가택 연금했지만 이 와중에도 여러 추태가 이어졌습니다. 선조실록 180권, 선조 37년 10월 5일 신의 4번째 기사, 1604년명 만력 32년, 순화군을 안치한 곳에 담장을 쌓는 일이 제때에 되지 못하다. 순화군을 안치한 곳에 담장과 자물쇠를 수리하는 등의 일을 해사해서 손을 댈 수가 없어 제때에 거행하지 못하자 의금부에서 급급히 거행하게 할 것을 청하는 한편 낭청을 추구할 것을 청하니 따랐다. 국법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진실로 한심스럽다. 어쨌거나 이번에는 단단히 갇혀 이후 순화군은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고 몇 년간 살인을 저지르지 못한 채 지내다 풍을 맞아 움직일 수 없게 되었는데 실록을 보면 별다른 치료도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1606년 실록 기사에 풍병을 앓은 지 오래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버지 선조의 귀에 들어갔음에도 별다른 후속 대처는 없었고 그래도 포악한 짓은 여전해 노비들을 시켜 사람을 잡아 구타하고 고문하는 짓을 대행시켰습니다. 어머니 순빈 김씨의 일조기자 자기 외삼촌인 김원희를 잡아서 노비들을 시켜 구타하게 해서 그의 가족들이 의뢰를 해서야 겨우 사태가 진정될 정도라 사악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순화군은 1년 뒤인 1607년 26세의 나이로 죽는데 풍을 맞은 순화군은 치료하면 살 수 있었음에도 선조는 치료해주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폐악질 때문에 폐서인된 상태였지만 사후 순화군으로 복권되었습니다. 후사가 없어 익성군 아들 진륜군 이태경이 후사를 이었으나 왕위 추대로 인한 역모로 파양되었고 대신 이복 동생 인성군의 차남해안군이 후사를 이었는데 정실 부인 소생에 이계여라는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숙종실록에 최의원이란 9살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의원네 집안의 계집종이 순화군에게 죄를 지어 순화군이 성을 내며 최의원의 아버지를 잡아가 버렸습니다. 이에 어린 최의원이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순화군을 찾아가 빌었고 순화군은 화를 풀어 그의 아버지를 풀어주었고 그 덕분에 최의원이 효자로 칭송받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와 별내동의 경계에 순화군과 모친인 순빈 김씨의 묘소가 같이 있어 근처 고개 이름이 순화군고개가 되었으며 별내 신도시를 크게 도는 간선도로의 이름도 순화국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조선왕자전은 일간 날종 왕자 3총사 중 하나인 순화군 이보였습니다.